안녕하세요, 박 셰프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7월 중순쯤에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하락 국면이긴 하지만 조정 중이지만 현장에서 포착되는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래량도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요가 크지는 않지만 시장이 바닥임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8월 중순쯤에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살짝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고 확인도 해드렸죠. 그런데 며칠 전에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지난 8월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그 반등이 더 명확하게 확인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반등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은 금리 인상 속에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그칠지 지금까지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평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107만 4천 불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 달에는 8월 달에는 107만 9천 불 정도로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일단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달에는 4,746불 증가한 걸로 나왔죠. 그리고 판매량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는 4,912였는데 8월에는 5,627로 꽤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평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던 이 국면이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판매량 같은 경우는 3월 이후로 급격하게 하락되던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017년도와 비교해 보면은요. 자, 제가 왜 자꾸 17년도와 비교를 하냐고 하면 자,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그 여파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2022년 지금이라면 그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이 하락되고 조정되는 그 크기가 컸던 시기는 가장 최근이 201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의 하락 추세가 그 전체 진행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락될 건지 아니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건지 그 방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과거의 비교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2017년의 데이터가요. 그래서 제가 종종 비교를 드립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자, 판매량 같은 경우는 2017년과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특히 가격이 상승했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죠. 빨간색이 이 주황색이 2022년이고 파란색이 2017년인데 그리고 7월을 지나면서 8월에는 판매량이 2022년에 지금 증가했죠. 근데 2017년도도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2022년도의 판매량 추세가 2017년을 따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비슷한 모양새를 본다면 앞으로 몇 달 동안은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죠. 이미 어느 정도 바닥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죠. 이제 물론 2017년도 여기 보시면 노벰버 지나서 11월 지나서부터는 하락하죠. 겨울 시장이라서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름이 끝나고 있는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고 있고 2017년도와 비교해서도 큰 폭은 아닙니다만 소폭이지만 계속 상승할 걸로 추정이 되죠. 자, 그리고 평균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요. 굉장히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 평균 가격이 거의 한 40만 불 정도 상승한 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평균 주택 가격이 지난 2월에 피크를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만약에 지난 7월 이후에 이 8월 달에 평균 주택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면 2017년도와 어떤 다른 모습을 2022년에는 기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주택 평균 가격이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제 그 그래프를 살펴보면은요. 자, 이 중간에 살짝 조정되는 구간이 있었죠. 살짝 주춤해지는 구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보시면 이때는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리고 반등했다가 그리고 이때는 겨울 비수기였죠. 그리고 요때 보면은 요때 조정이 될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크를 찍고 지금 쭉 내려갔는데 이제 7월 지나면서 8월 달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습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하락 추세가 일단은 어느 정도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주택 유형별로 평균 주택 가격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은요. 자, 가장 주목되는 점이 단독주택의 가격 변화입니다. 자, 7월까지만 해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8월 달에 164만 8천 불로 올랐습니다. 13만 불 이상 증가했어요. 지난달에 비해서. 그런데 다른 유형, 세미디테치드나 타운하우스, 콘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락세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세미디테치드와 타운하우스의 가격 하락 폭이 지난 7월에 비해서 좀 더 가파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6월 이후로 하락세가 더 가파라졌고요. 반면에 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만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콘도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세미디테치드와 타운하우스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 하락폭의 추세가 완만해지면 그 다음으로 콘도 시장의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현장의 느낌은 그렇거든요. 그럼 그 현장의 모습이 통계와 수치로 나타날 때쯤이면, 그러니까 다음 달쯤이면 제가 지금 말한 그 추세처럼 이 세미디테치드와 타운하우스의 가격 하락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콘도 가격 변화는 살짝 더 하방으로 가파라지는 모습을 반짝하고 보여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세미디테치, 타운하우스, 콘도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상승폭이 크죠. 반등의 폭이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 다른 주택 유형보다 아무래도 주택이 비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광역 토론토 전체의 주택 평균 가격이 소폭이지만 상승했는데 이제 이 여파가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가격이 급반등하면서 이 덩어리가 큰 주택들의 판매량이 상승하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광역 토론토 전체 평균 주택 가격을 올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자 여기 보시면 2월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멀티 오퍼가 있어도 대부분 애스킹 프라이스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오퍼를 만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퍼데이가 정해진 그런 매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오퍼데이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일부 주택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좋은 집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죠. 이제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노 컨디션으로 프리엠프티브 오퍼를 제출해서 순식간에 거래가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수요는 계속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시장을 관망하고 있었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앞으로도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됐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가격 하락폭이 컸던 단독주택 위주로 시장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이 특히 7월 말에서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별로 한번 보면은요. 자, 가격 하락세가 계속 되고 있죠. 계속 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하락되고 있는 추세가 조금씩 완만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리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욕 지역 같은 경우도 7월 이후에는 살짝 완만해지죠. 할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필도 그렇고요. 드람 지역 같은 경우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신규 매물량 변화를 보시면은요. 자, 위에서
평균 주택 가격이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지만 다른 유형에서는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아직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액티브 리스팅 그리고 뉴 리스팅, 그러니까 신규 매물과 지금 시장에 쌓여있는 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 매물, 그러니까 뉴 리스팅 같은 경우 계속 하락하고 있죠. 지난 5월 이후로 하락하고 있고요. 액티브 리스팅, 재고 같은 경우도 6월 이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또 한 가지 상반되는 데이터를 보시면, 자, 제가 방금 전에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매물이 시장에서 체류하고 있는 기간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34일이에요, 평균. 굉장히 길어졌죠. 고점일 때 9일밖에 안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이건 다시 제가 2017년도와 비교해 본 건데 2017년도 그래프와 비교할 때 조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추세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랬는데 시장에 체류하고 있는 시간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를 봐서는 갑자기 꺾일 것 같지 않죠. 뭐 꺾여도 완만하게 꺾일 것 같죠. 아무튼 17년보다는 높아요, 굉장히. 그래서 자, 신규 매물도 그렇고 재고도 그렇고 줄어들고 있는데 팔려나가는 속도는 더 길어지고 있어요. 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은요, 최근 한두 달 동안 괜찮은 매물들이 많이 팔려나간 겁니다. 괜찮은 매물들이 많이 팔려나갔는데 시장이 조정되면서,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이제 그때부터 나와 있던 매물들은 상당량 시장이 아직 남아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팔려 나갔지만 앞으로도 추가 하락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거고, 그리고 지금 모기지가 굉장히 큰 장벽으로 작용하죠.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이제 이런 큰 세 가지 요인을 상쇄하고도 이 집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매물들은 팔려나가는 반면에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매물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는 가격이 여전히 높아서 체류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하자라든지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손을 너무 많이 봐야 하는 그런 매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그 그래프와 이 그래프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의 주택 시장이 아직도 극심한 조종기라고, 하락기라고 볼 수 있지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재고량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격 하락 추세가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과 일부 주택 유형에서는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최근 몇 달 동안의 하락세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도달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물론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 요인이 지금의 바닥이 찐 바닥인지 아니면 1차 바닥인지 확인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지난 7월에 바닥에 도달한 걸로 보이죠. 그리고 SNLR 변화량 추세를 봐도 7월 이후로는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 TD은행의 예측 자료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최대 25%까지 하락하고 2017년, 2018년 조정과 달리 가격 하락이 콘도 아파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2022년 말까지 하락했다가 2023년부터는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측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렇게 틀려 보이지는 않죠. 게다가 비수기인 여름 시장의 후반기부터 이렇게 반등의 조짐을 보인다면 9월과 10월로 접어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는, 성수기에는 반등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콘도 유형의 가격 하락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조정이 되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가격 변화가 이렇게 반등한 것처럼 순차적으로 이런 반등까지는 아니래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이 추측이 가능하려면 금리 인상이라는 큰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그 큰 외부적인 요인을 어느 정도 배제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광역 토론토에 있는 도시들 순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이쪽은 가장 많이 상승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이쪽은 올해 고점 이후로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 이제 그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다시 여기 보시면, 자, 지난 2년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 116%까지 상승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토론토 같은 경우는 30%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지난 한 4개월 동안, 4, 5개월 동안 39%가 하락한 곳이 있는 반면에 다시 토론토로 내려오면 21% 정도 하락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매치가 되진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지난 2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지역이 가장 많이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보시면 토론토 지역이 지난 2년 동안 30% 상승했고 최근 몇 달 동안 21% 하락했는데,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아직도 높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2020년 2월이고요. 올해 2월은 이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7월이죠. 그런데 비슷해졌죠. 자, 그런데 토론토,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런데 다른 지역을 한번 보면은요. 자, 할튼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높죠. 한 반 정도 손실이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버링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옥빌 같은 경우는 버링턴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코로나 전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만큼이 떨어졌잖아요. 필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고요. 욕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죠. 마캄이라든지 뉴마켓, 오로라 지역 같은 경우,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오른 가치에 비하면 아직도 50% 이상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회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주람 지역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그래서 특히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지난 7월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관망하던 수요가 시장에 많이 참여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물들이 실제로 많이 소진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 막대 그래프가 8월이 아니고 7월이에요. 그러니까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코로나 전에 비하면 비싸죠. 그래서 바이어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부 바이어들은 아직도 더 관망하는 경향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토론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건 정말 욕심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발표된 8월 주택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지금의 반등이 가능하게 했던 그 속 내막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